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이 오늘 9일 오전에 평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미북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장소 등을 조율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도 데리고 나올 거라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이 막판에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미북 간의 이상 교류가 감지되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장소 일정을 확정하고 의제도 확정하고 나오면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도 데리고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회담 자체가 사실상 깨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나서 회담 파기를 결정하지는 못할 거고요. 폼페이오는 돌아와서 트럼프에게 합의된 걸 보고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트럼프의 지시를 받아서 입장을 밝히겠지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별도의 입장을 트럼프 만나기 전에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는 일본으로 향하는 이 브리핑에서 일본 갔다가 거기서 평양으로 간 모양인데요. 지금까지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윤곽을 잡아왔는데 몇 가지는 확정을 하고 성공적인 미북 회담의 깃틀이 자신의 방미에서 잡히기를 바란다고 하고 미북 안보 관계에서 역사적이고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일련의 조건이 북한에 의해서 제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회담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북 간의 비핵화와 미북 수교 등의 빅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북한의 수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고,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을 거고 조금씩 진전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각국이 다 제재를 풀어버려서 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해서는 오늘 그 문제를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의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 미국인 3명은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폼페이오가 3명을 데리고 놓으면 그것이 광고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니까요. 트럼프는 어제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순간 폼페이오가 김정은과 회담을 위해서 북한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폼페이오가 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거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 동시적 조처라는 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결과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결과로도 안 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CVID를 비핵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1차 방북, 4월 1일 1차 방북에서 한국 측이 전달한 북한의 준비 상황과 진정성을 파악하고 한국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통령의 방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지 그게 타당한지 그게 임무였고, 그 뒤 비핵화 방식과 협상 기간, 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시간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북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들이 확정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급 차원에서 장소, 날짜가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국의 청와대는
이 폼페이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억류자와 함께 판문점을 넘어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북미북 회담 장소에 대해서 판문점 또는 제3국으로 가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요, 미국은 지금 입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풀 디스커션을 하자. 즉, 한 방에 다 일괄 타결 짓는 걸로 가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미팅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만나다 보면 점점 구체적으로 안이 잡혀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여러 번 만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볼턴이 이야기한 리비아식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반대하고 김정은도 반대하고 중국도 반대하고 해서 이 세 나라가 동시에 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축이 다 자기들끼리는 물밑에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일본에서 벌어지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뭐 중국에는 정상도 아닌 리커창이 오지만요, 한국과 중국이 CVID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한국은 CVID도 반대하고 리비아식으로 정해놓은 시간 안에 모든 시설과 장비를 다 드러내는 것도 반대하고 전부 북한 편에 서서 반대해주고 있고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은 따지고 보면 한국 편이 아니라 한국의 정권은 북한과 중국 편이에요. 미국의 이 군부 쪽에서는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지금도 반반이다. 자, 북한이나 한국이나 중국은 트럼프 개인한테만 접촉을 해서 잘 꼬시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막판에 미국이라는 게 대통령 혼자서 뭘 하려고 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란 핵 문제에도 지금 걸려 있어서 북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는 김정은이한테 가서 비핵화는 네 생존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지금도 우리 무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유대인 편에 서서 이란 핵 협정을 3년 만에 이렇게 탈퇴해 버린 부분이 지금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협정을 최악의 협상이라고 부르면서 탈퇴를 공언해 왔고, 폼페이오도 볼턴도 이거 깨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협정 탈퇴는 트럼프와 볼턴, 폼페이오가 평소 철학과 기조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 포기를 믿지 않고 이란에 혹독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도 핵 개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을 보고 깨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만 한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가 EU를 대신해서 이 나라들도 이란과 핵 협정을 맺었어요. 왜? 이란의 핵은 이 유럽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탈퇴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은 트럼프는 밀어붙여서 탈퇴를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칙적이고 완고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자체가 엄청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과의 협정을 깨기 전에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PVID로 가야 되니 뭐 생화학 무기니 뭐 위성 발사니 대량 살상 무기니 이야기까지도 다 나온 겁니다. 자, 트럼프는 어제 협정을 탈퇴한다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드는 공허한 위협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협박을 하면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런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약속하면 지킨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볼턴 역시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이 불충분한 합의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호는 이란에 보내는 신호도 되지만은 북한에 보내는 신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제 오후에 시진핑하고 미팅 결과를 공개하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시간 질질 끌고 가면서 단계별로 챙길 거는 다 챙기겠다고 한 겁니다. 이 미국이 이란에 적용한 원칙을 북한에 적용을 하면 이건 당연히 북한과의 협상도 이런 조건으로는 깨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내친 이란 핵 협정이 바로 북한이 이란식으로 미국과 협정을 맺기를 학수고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협상을 깼으면 당연히 미국은 현 조건으로는 북한과의 협상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턴은 리비아식을 이야기를 하고 폼페이오는 일괄 해법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동시간에 벌어진 중국 다롄에서는 시진핑과 김정은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란 핵 문제를 깨면서 미국 측은 불충분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서로 또 조율을 한 부분은 이건 미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부분이죠. 그래서 볼턴은 1992년으로 이 남북 비핵화 합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도 포기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플루토늄 재처리는 그 뭐 적발이 되기 쉽고 확인할 수 있지만 우라늄 농축은 이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자, 볼턴이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한 직후 북한의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북한은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필요 없고 단 미국 대통령하고만 거래하는 거다라는 입장일 건데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트럼프하고 합의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합의를 미국이 깨버리고 그 책임은 우리한테 다 덮어세우고 우리를 조지는 명분으로 삼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지금 하게 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협상에 성실히 임해서 합의를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했다가 나중에 진행을 갖다가 원칙대로 안 한다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것도 깨버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들면 괜히 손해니 처음부터 아예 협상을 깨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하고 협정이 깨졌는데 지금 EU는 협정을 유지하고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전쟁으로 갈지 재협상을 또 해서 고칠지 트럼프는 재협상을 원하지요. 이것만 해도 국무부 인력이 다 달라붙어도 부족할 건데 이거에다가
또 북한과의 협상을 해 나가는 부분까지 어떻게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합의를 원하며 그 합의가 냉철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북한은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합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그 합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합의는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이기고 나면 또 먼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준수해온 합의를 트럼프가 깨버렸는데, 자, 여기서 준수라는 것은 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 합의 조건을 다 이행해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김정은이 이제 협상을 시작하면서 트럼프의 말을 믿어야 되겠는가? 자, 김정은이 우리가 미국이 종이에 적은 걸 찢어버리는 걸 봤는데 지가 왜 종이에 적어야 되겠는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달라서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핵사찰을 북한에는 절대 못할 것이다 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란 핵협정 파기 이후에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시켜 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북한 또한 의심이 매우 커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했던 조셉 윤, 그만뒀죠. 이 사람이 미국이 과거 육자회담이나 제네바 합의 당시의 가격으로 북한을 매수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완전한 비핵화의 조건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돈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5년 전과 다르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미북 회담 때 북한이 원하는 것도 달아야 되는데 우리만 원하는 것을 다루어서 협상이 잘 되겠느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북한은 북한대로 판돈을 훨씬 더 올려서 훨씬 많은 걸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과거에 당했다라고 하면서 옛날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그러니 격차가 지금 매우 큰 거죠. 그러면서 조셉 윤은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복잡한 논점이 많아 시간이 걸릴 거고, 평화협정을 비핵화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며,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승인된 핵 보유국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죠. 그리고 논란이 된 CVID와 PVID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이전 정권과의 용어 차별화로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폼페이오가 갔다고 한들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이 원하는 식의 일괄 타결에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제 시진핑과 다시 한번 보험을 들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담이 만나봤자 성사가 될 수 없을 거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주는 거, 중간에 비핵화를 다 하기 전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트럼프가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되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다가 이란 핵협정까지 파기했어요. 그럼 이란과 북한이 더한데 이란한테는 저래놓고 북한하고는 회담을 해서 합의를 해줘요. 자, 트럼프 이제 깨는 수밖에 안 남았고, 그럼에도 이 합의를 북한에 말려서 한다면 그건 트럼프가 자기 무덤 파는 길입니다.